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카드를 탭했지만 결제가 거절됩니다. 잔액은 충분해 보이는데 말이죠. 다시 시도해도 또다시 거절됩니다. 현금을 꺼내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계좌가 플래그 처리되어 승인될 때까지 달러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 그 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닉슨 쇼크 이점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충격이 백악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러 시스템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2,45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 중 99%를 단 한 푼의 달러도 사용하지 않고 결제합니다. 50년간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초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방 통화를 배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구축된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에 막 합류했습니다. 인도는 이란산 석유를 루피로 구매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중국은 위안화로 대두를 거래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 BIS는 이 병행 시스템의 운영 통제권을 이를 구축하고 있는 바로 그 국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변두리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조 달러 규모의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며 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약화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묶여있던 7조 4천억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계산법, 메커니즘, 그리고 악몽 같은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결코 자유시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3년 5일 금수조치의 잔해 속에서 설계되었습니다. 197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닉슨은 막 근본이제를 폐지했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으며 오펙은 서방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거래를 위해 리야드로 날아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를 달러로 가격 책정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군사적 보호를 보장하며 사우디 국채를 매입합니다. 1975년까지 오펙은 이에 동조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 배럴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이고 석유가 필요하다면 엔화를 찍어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 수출하고 국채를 매입하며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전 세계는 불을 켜두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인위적이고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적자를 내며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스템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연간 2,450억 달러를 거래하며 그중 99.1%가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됩니다. 2023년 인도와 UAE는 사상 최초로 루피화로 원유를 구매했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은 대두 거래를 위안화와 헤알화로 직접 결제합니다. 중국은 브라질 콩의 70%를 달러 없이 구매합니다.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사우디는 중국, 태국, 홍콩, UAE가 설계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엠브리지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국경 간 거래를 자국 통화로 결제하며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페트로달러 체제의 문자 그대로의 기반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달러를 대체할 시스템에 서명한 것입니다. 페트로달러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호비 체제였습니다. 1975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2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 대가로 사우디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50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는 해징 위험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위안화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유 선물 거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와 더 나아가 오펙 전체가 원유 결제에 달러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하룻밤 사이에 붕괴할 것입니다.
해외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7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는 갑자기 선택사항이 됩니다. 터키나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이라면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 달러를 쥐고 있기보다 금이나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페트로달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DNR 심폐소생술 거부 명령서에 서명된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지난 10년간 가장 중대한 금융 발전인 엠브리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1년 국제결제은행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를 시험하기 위한 실험적인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참여국은 중국, 태국, 홍콩, 그리고 UAE였습니다. 목표는 즉각적인 결제, 중개은행 불필요, 스위프트 배제, 그리고 달러 배제였습니다. 2024년 중반까지 엠브리지는 최소 기능, 제품 MVP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 실제 가치, 실제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국 통화로 즉각적인 P2P, 개인 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류했고 2024년 10월 BIS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운영 통제권을 참여 중앙은행들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바로 인프라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전통적인 국경 간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에 석유를 판매합니다. 결제는 루블화로 시작하여 러시아 은행, 뉴욕의 중개은행,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거쳐 중국 은행으로 전달된 후 위안화로 최종 결제됩니다. 이 과정은 며칠이 걸리고 여러 번의 통화 환전을 수반하며 미국 정부에게 거래를 감시, 동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목줄을 제공합니다. 엠브리지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중국 중앙은행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중개자 없이, 달러 없이, 미국의 감시 없이 이루어집니다. 지정학적 함의는 엄청납니다. 제재는 무력해집니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엠브리지를 통해 2,450억 달러 규모의 무역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러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그저 성가신 수준일 뿐 치명적이지 않게 됩니다. 달러 수요는 급감할 것입니다. 엠브리지를 통해 위안화나 디르함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무역 결제를 위해 굳이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위프트의 핵 옵션은 무력화됩니다. 2022년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 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존재한다면 이는 엠브리지에게 그저 공짜 광고일 뿐입니다. 엠브리지가 그저 시범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프트에 비하면 처리량이 미미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네트워크 효과는 작동합니다. 스위프트가 지배적인 이유는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펙 회원국, 브릭스 경제권,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파트너 국가들처럼 충분한 수의 국가들이 엠브리지를 채택하는 순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비용이 채택하는 비용을 초과하게 되고 그 전환점은 빠르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은 24조 4,500억 달러를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이란, 터키는 모두 위안화 수합 협정을 체결했거나 참여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만든 국제결제은행 BIS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엠브리지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걸어나온 프랑켄슈타인과 같습니다. 이제 동결될 수도 해킹될 수도 무한정 찍어내져 가치가 사라질 수도 없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금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브릭스 연구원들은 놀라운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브릭스 국가 간 무역을 위해 설계된 금 기반 결제단이었습니다. 통합화폐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이 그 아이디어를 무산시켰죠. 하지만 중립적인 결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40%는 실물 금 테스트에서는 40g, 60%는 브릭스 통화로 구성됩니다. 브라질 헤알, 중국 위안, 인도 루피,
러시아 루블, 남아프리카 랜드가 각각 12%씩입니다. 이 단위는 회계 메커니즘으로 기능합니다. 브라질이 인도에 콩을 판매할 때 헤알화를 달러로 다시 루피로 환전하며 환율 위험을 2번 감수하는 대신 금 단위로 결제합니다. 블록체인 원장이 소유권을 추적합니다. 매일 가격 업데이트를 통해 통화 변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왜 금일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어떤 정부도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앙은행도 이를 인플레이션으로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5,000년 동안 화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340톤, 중국은 380톤을 생산합니다. 합쳐서 브릭스 회원국들은 전 세계 금 생산량의 50%를 통제하며 6,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재 면역성입니다. 달러 준비금은 동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물어보세요. 하지만 모스크바 금고에 있는 금괴는 동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축적 패턴은 놀랍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0톤의 금이 매입되었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인 400조 500톤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이 그중 50%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금 보유량은 2,336톤, 중국은 2,298톤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도는 88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025년 9월에 16톤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금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24년 18%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달러 표시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구조적인 재배분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전략적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릭스 중앙은행가라면 미국이 러시아의 3천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고 스위프트를 무기화하며 달러 대안을 모색하는 모든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금은 미국의 금융 살상 체인, Financial Kill Chain에서 진정으로 벗어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Truth Social에 브릭스 국가들은 100% 관세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통화를 만들거나 강력한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라도 지지하려 한다면 이를 해석하자면 달러 대안을 만들면 우리는 당신들을 금수 조치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전에는 브릭스 통화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으나 브라질의 2025년 브릭스 의장국 의제에서 해당 안건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2024년 10월 카잔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지폐 시제품을 실제로 선보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4년 11월에 공개적으로 우리는 달러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국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가 동결된 국가의 지도자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20년 7월 리우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의 최종 선언문에는 통합 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브릭스 지도자들은 과감한 통합 계획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100% 관세가 초래할 경제적 비용이 재앙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매년 미국에 4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중국은 5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합니다. 100% 관세는 사실상 무역 금수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압은 수능을 살 수 있을지언정 충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역학관계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모델링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2번째 임기 말까지 미국 GDP가 4,3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가는 1.6% 상승합니다. 이는 달러 패권을 강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경제적 손실에 해당합니다. 한편 브릭스 국가들은 대안을 구축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더욱 은밀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더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현지 통화 무역은 여전히 99%를 유지하고 있으며 엠브리지의 운영 이관 또한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CIP 거래량은 여전히 43% 증가했으며 금 축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달러의 지배력이 이제 시장 선호가 아닌 강압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달러의 취약성을 증명합니다. 만약 달러가 진정으로 무역에 가장 좋은 통화였다면 대안을 막기 위해 100% 관세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브릭스 중앙은행가들에게 이 시스템은 취약하다고 말해줍니다. 더 빠르게 다변화하라.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이 비달러 시스템에 참여하는 제3국에 대해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제재에 역설을 낳습니다. 금융 강압을 사용할 때마다 제재에 강한 대안을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달러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본국 송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현재 7조 4,400억 달러 상당의 달러 준비금, 국채, 기관 부채,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총 준비금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85%에서 2025년 3분기 58.9%로 급락했으며 이는 199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여기 종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브릭스 대안들이 힘을 얻으며 석유가 더 이상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고 엠브리지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처리한다면 외국 중앙은행들은 국채를 팔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달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튀르키예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50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LRA 루블 스와프로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고 CIPS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을 결제합니다. 금을 보유하거나 위안화로 다변화할 수 있는데 왜 4% 수익률의 가치 하락 자산을 보유해야 할까요? 만약 그런 일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7조 4천억 달러 상당의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수익률은 급등하며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조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 아닌 7%로 이를 조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준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급등하여 경제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매도세를 흡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거나 미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채 공급을 흡수하기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만약 7조 달러가 본국으로 송환된다면 바이마르 공화국 수준의 통화 팽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론이 있습니다. 달러화가 즉각적인 국채 투매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수요는 끈적하기 때문입니다. 1조 달러 이상의 실물 달러 지폐가 미국 외부에 보관되어 불안정한 경제, 암시장, 그리고 가치 저장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무역 결제가 전환되더라도 그 수요는 지속됩니다. 어떤 대안도 달러의 유동성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7조 달러를 위안화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자본 통제는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 시장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금은 대규모로 비유동적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비할 데 없습니다. 깊고 투명하며 법치주의에 의해 지배됩니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규모 자산입니다. IMF의 견해입니다. 달러는 중기적으로 10, 20년 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지만 점진적인 다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단일 대안도 이를 대체할 수 없지만 유로, 위안, 금과 같은 대안들의 바구니는 집단적으로 이를 침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매년 외국 중앙은행들은 달러로 보유하는 준비금을 조금씩 줄입니다. 이는 국채 수요를 감소시키고 연준이 더 많은 발행량을 흡수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을 제한하고 달러로부터 다변화하려는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인 셈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22년 6월 이후 이니 2조 2천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유입을 흡수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경제 성장을 억제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탈달러화는 거대한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위안화의 태환성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전 세계 스위프트 결제에서 2024년 말 4%에서 하락하여 겨우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 통제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돈을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 중국은행 부행장은 중국의 자본 계정이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브라질 수출업자라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를 받겠지만 그 위안화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유롭게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위안화 채택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브릭스 내부의 기능 부전입니다. 브릭스는 응집력 있는 블록이 아닙니다. 그저 협력하는 척 하는 경쟁자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인도 대 중국. 인도는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위안화 패권으로 대체되는 것에 인도는 위안화 표시 무역에 저항했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따일로 구상해 브라질의 실용주의. 룰라 대통령은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8달러화에 대해 그는 위안화 유동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달러 준비금을 유지합니다. 러시아의 절박함. 모스크바는 가장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강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되어 있습니다.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대안들은 중국 외무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기축통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IMF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나열합니다. 그 요건은 깊고 유동적인 자본시장입니다. 오직 미국만이 이러한 법치주의와 계약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 시스템은 불투명합니다. 러시아의 법률 시스템은 러시아식입니다. 거시 경제 안정성.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변동성이 큽니다. 인도의 자본 흐름은 극심하게 요동칩니다. 정치적 신뢰. 당신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이나 푸틴에게 당신의 준비금을 맡기는 것을? 어떤 브릭스 국가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유로화가 가장 근접하지만 유로존 자체의 정치적 분열과 국가 부채의 이질성은 그 매력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무역. 특정 통로에서는 작동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합니다. 외환 보유액 구성, 글로벌 가격 책정, 금융 인프라. 달러의 이점은 단순히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에 직면해 있고 자국 통화로 거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자 간 신뢰와 제한된 대안에도 불구하고 케냐 수입업자, 베트남 수출업자, 터키 은행들은 여전히 달러를 선호합니다. 더 편리하기 때문이죠.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IMF의 입장을 분석해 봅시다. 공개적으로는 달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러화는 점진적이고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공황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IMF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의 외환 보유액 비중은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인 다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적 위험은 축소 평가합니다. 해석하자면 그들은 침식을 보고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럽 중앙은행 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7천억 달러 규모의 공동 유럽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유로존 통합 재정 수단으로 가는 첫 실질적인 단계였습니다. 이는 국채에 대한 유로화 표시 대안을 만들어내며 유로화를 잠재적인 준비 통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존 자체의 정치는 복잡합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정크 등급입니다. 독일은 남유럽을 영원히 보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로존 자체가 붕괴한다면 유로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역할은 어떠할까요? 엠브리지 인계. 이는 대담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그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BIS는 엠브리지를 참여 중앙은행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는 탈달러화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BIS는 엠브리지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조차도 달러의 무기화가 대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억제하려면 더 많은 무기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파멸의 고리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탈달러화는 구조적으로 현실입니다. 리시아 중국 무역은 99%가 자국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CIP 거래량은 43% 증가했습니다. 엠브리지는 운영 중이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금 보유량은 6천 톤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외환 보유액 비중은 199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붕괴가 아니라 침식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외환 거래의 88%를 지배하며 미국 국채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체 통화도 이에 필적하는 전환성, 유동성,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며 브릭스 내부의 분열은 통일된 행동을 방해합니다. 그 궤적은 점진적인 다극화 전환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특정 무역 회랑에서는 유로, 위안, 금과 영향력을 공유합니다. 러시아, 중국, 브릭스 에너지 거래는 현지 통화로 이루어지며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합니다. 그 속도는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 여부,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화의 무기화는 전략적 실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과감한 통화 통합을 저해하지만 조용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모든 강압적인 위협은 대안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강압만으로는 패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가치, 안정성, 유동성,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이 제도적 이점, 법치주의, 투명한 시장, 재정 규율에 더욱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브릭스가 대안을 구축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뢰를 잃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구는 경주 중이며 큉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당신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다변화하세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한다면 당신도 그래야 할지 모릅니다. 재정 조언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보세요. 엠브리지 거래량을 주시하세요. 만약 연간 1조 달러를 넘어 급증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위안화의 스위프트 점유율을 추적하세요. 만약 5%를 돌파하고 유지된다면 우리는 가속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국채 수익률을 모니터링하세요. 만약 경기 침체 없이 10년물 수익률이 5%를 넘어 급등한다면 해외 수요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달러의 지배력이 영원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물리학이 아니라 정치이며 정치는 변합니다. 이 전환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5년, 20년, 아니면 달러는 정말로 무적일까요? 이 영상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깨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금융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고양이 영상뿐만이 아니라요. 더 무서운 심층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달러가 금으로 뒷받침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모멘텀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는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리함을 유지하세요.